안녕하세요. 또일수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저희가 기업 강의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는 본의 아니게 너무 바빠요. 영상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오늘은 빠르게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뚜둥. 6월에 부동산 이슈가 몇 개 있었죠? 사실 딱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대책들은 아니에요. 정말 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뭐 편집이고 뭐고 편집이고 나발이고 빠르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파급력이 없는 대책이라 하더라도 이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보이기에 오늘 짧은 영상 준비했고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번 달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두 개 나왔잖아요. 613 대책과 619 대책 하나하나 간략히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613 대책입니다.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자에 대한 부분이 좀 많고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은 딱 이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택 청약 종합 통장으로 전환이 되는 청약 통장들이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청약 관련 통장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 그리고 청약 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위에다 좀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뭐 청약 통장에 대한 부분은 뭐 그림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엔 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걸 많이 드시잖아요. 민영과 공공 다 청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청약 예금에 가입된 사람은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다 전환해서 가능해진다. 그런데 기회는 생겼지만 납입 횟수와 월 인정 금액은 신규 납입 부분부터 된다고 하니까 사실 기회는 생겼지만 순위는 밀린다. 그래서 큰 효력은 사실 없다. 이 부분이고요. 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 한도가 상향된다는 거. 지금 우리 청약 통장에 10만원씩 냈잖아요. 83년도에 정해진 기준이라는데요. 40년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 청약 통장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납입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로 머니게임이 펼쳐졌다.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다가 싹 지워버렸는데 사실 이 내용 큰 효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올해 대박 청약들은 모두 민간 청약 부분인 거고 납입 회차 월 인정 금액 부분들은 사실 공공 분양에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아주 먼 일이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 있어서는 상기 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아주 어린 세대들을 위해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뭐 청약 통장 가이드 이런 거는 제가 차후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주제로 한번 다뤄봐 드려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아마 7월 달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소급 부분 문제도 좀 있고 이 대책이 소급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커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아파트 전세보증 기준의 완화 부분이에요. 현행 제도는 비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의 126%만 인정해준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의 턱없이 모자란 금액만 보증보험으로 인정이 되니까 가뜩이나 전세 사기로 인해서 기피하고 있는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더 심화돼서 빌라 시장이 요즘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제는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그에서 검토를 하고 허그가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한다. 뭐 이 부분인데요. 근데 허그가 과연 어느 정도 그리고 몇 건이나 인정을 해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실효성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일견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구제 예산이 주택
도시기금에서 나오거든요.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높이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뭐 통장 같은 것들을 기금 쪽으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기금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재 전세 사기 구제안에 대해서 야당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막 박성호 국토부 장관이 막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전세 사기 구제를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보험을 통해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을 좀 이제 줄여서 요즘에 전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잡아보려고 하지 않나. 그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 특히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조금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심플하죠.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공급 부분을 뭐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곧이어 설명을 해드릴 6.19 대책도 사실상 저출산을 좀 막아보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지방 소멸화 시대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 불균형화를 막아보려는 시도입니다마는 글쎄요, 현재 지방주택시장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홈 제도의 방식 개선안인데요. 뉴홈, 뭐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이런 거 있다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다뤄드렸는데요. 뭐 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사전 청약제도 폐지 이전에 있어서 사실 본 청약을 하는 데 있어 저조한 성적을 보이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대책은 그 뉴홈의 유형 중에서 나눔형 부분을 손본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눔형은 그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분양자가 살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한테만 팔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내 집이잖아요. 온전한 나의 집. 그런 부분을 뒤늦게라도 정부가 좀 인정을 해서 공공환매만 되던 부분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 차익의 30% 정도를 나라에 정산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의 온전한 소유로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상기 신도시 굉장히 엄청 뒤일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항상 슬그머니 나온 대책들은 큰 관심도 끌지 못하거니와 별 효력이 없다. 이번 대책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가 전세 시장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사실 물량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건 맞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19 대책 한번 보실까요? 6.19 대책은 출산 장려 대책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파격적이라면 파격적이기도 한데요. 특히 신혼부부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인데요. 기존의 7만호를 5만호를 더해서 12만호로 늘리고 연내 택지를 발굴한 택지 중에서 신혼, 출산, 다자녀에게 최대 14,000호를 배정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과거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도 진행이 이렇게 느린데 신규 택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아요. 과거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신규 택지 지정보다는 이미 좀 지정된 택지를 좀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뭐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분양 내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부분을 기존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결국 파이 게임이라고 하죠. 한계가 있는 물량에서 비중을 바꾸는 부분이라 어느 사이드 부분은 분명히 감소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후회되는 사이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큰 찬스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분양 단지가 얼마 없다는 거 꼭 인지하셔서 자금만 어떻게 되신다면 올해 남은 청약들 꼭 도전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약 요건에 관한 부분인데요. 신규 출산 가구에 파격적인 조건이 나왔어요. 특별 공급은 세대당 딱 한 번의 기회만 주는데요. 출산을 했다 하면은 추가로 한 번 더 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그리고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신생아 특별 공급 당첨이 되었어도 한 번 더 찬스.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근데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애를 낳고 이게 기간이 맞을까요? 자, 네 번째는요.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약 신청자 본인이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었다 하더라도 그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주겠다, 없애주겠다 이 부분인데요. 올해 초에 나왔던 대책에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부분을 지어주겠다 이거였는데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사실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좀 늘려주겠다 이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혼인 시점 기준으로 5년간 먼저 아무거나 팔면 비과세 해준다 이 부분을 10년간으로 늘려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뭐 일시적 이가구 시스템을 부부가 각각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 안 하고 이제 각각 동거인의 상태로 돌리는 그런 경우를 사실 보긴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출산율이나 혼인율에 뭐 크게 영향을 주거나 뭐 이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크게 뭐 어떤 파급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결혼 전에 뭐 청약 이력 뭐 이런 부분은 없어준다 하더라도 뭐 청약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요즘에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약할 단지가 점점 줄어들 거라 이것도 뭐 크게 효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위에 빨간색 부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출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또 다뤄드린 적 있잖아요. 오늘 나온 대책들은 사실 저희가 전에 다뤄드렸던 영상에 좀 이렇게 보완책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 있잖아요. 상단에 이 카드 한번 참고하셔서 영상 끝나고 복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사실 굉장한 혜택이었잖아요. 시장에 파급력도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소득 요건에 따른 차등이 있었어도 매매의 경우에는 최저 1.6%에서 최고 3.3% 그리고 전세에 있어서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 초저금리로 제출하니까 뭐 분명히 시장에 파급 효과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해당이 되는 기본 요건 외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선이 되는 부분은 자금 소득 요건이 1억 3천 이하라는 기준에서 2억 5천까지 상향을 해준다 하니까 사실상 소득 요건 제한 요소는 이제 없어졌다. 아이만 낳아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3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출산 과정에 있어서는 대출 뭐 금리 때문에 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기간 중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과거 0.2% 우대 금리를 주기로 했었는데 2배로 올려서 0.4%까지 우대 금리를 준다고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택 가액 요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요. 현재 주택 가액 요건과 면적 요건이 8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액 9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으세요. 다자녀가 되면은 집이 좀 커질 수 있다. 뭐 큰 집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좀 논의로 치고 가액 9억 이하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요즘 정거점을 뚫고 혹은 정거점에 도달한 단지들은 모두 지역 내 대장 단지들이잖아요. 심화되고 있는 똘똘한 집 한 채,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되고 있는 이 쏠림 현상을 조금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인다. 이 정도로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저희 내피셜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뾰로롱. 자, 오늘의 결론. 오늘 제가 자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의 기조만을 놓고 본다면 과거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기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따져볼까요? 부동산 시장은요, 꼭 매매 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와 임대 둘 다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막 요즘에 막 뉴스 기사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주택 가격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기사들. 그리고 전세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서 벌써 몇 주째 계속 상승 중이잖아요. 이제는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정도 싶은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은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 거래량이 너무 없어도 문제, 그리고 너무 많아서 시장에 과열돼도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지금 시장은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세 시장 상승 흐름 속에서 너무 전세 고집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사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게. 정부 입장에서 대출도 실사용자들한테는 좀 풀어줄게. 그쵸?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은 뭐 주택 부분의 문제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니까 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줄게. 이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 줄 테니까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해라,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전세 시장에 있어서도 아파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빌라 어떻게든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 볼 테니까 아파트 어려우면 빌라도 다시 한번 봐줄래? 하는 의도도 보입니다. 전세 시장에 있어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는 계속 오르는데 반해서 비아파트 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도 어떻게 해줄 테니까 라는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추가 대책은 비아파트 부분의 규제 완화 쪽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좋습니다. 대책의 어떤 파급력, 실효성 부분은 논의로 치더라도 어떤 노력이 있다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좋게 봐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아라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1인 가구, 미혼 가구들은 더 설 자리가 좁아졌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부동산 문제, 코로나 이슈, 경제 이슈와 맞물려서 참 풀기 어려운 실타래가 돼버렸어요. 욕 많이 먹는 정부 맞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어느 진영에서도 지금 뭔가 신묘한 해결책 사실 어려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정부 시절에 우리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엄청 욕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 정책에 맞는 투자 방법,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 이런 것들 잘 세워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고 잘 따져보고 대응해서 돈도 벌고 내 집 마련도 했을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늘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꼭 승리하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결국에는 시장에 투자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것도 유연한 대처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은 심해졌죠. 전 정부 초기에 이 흐름을 이렇게 읽고 대응을 잘 하셔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똘똘한 집 한 채로 빠르게 갈아타신 분들은 지금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듯 정부의 의도를 잘 읽으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든 출산가정 그리고 혼인가정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소잖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막 여보 우리 둘째 한번 이러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안 하기로 한 짓을 제가 또 했네요.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몸개그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내일입니다. 내일은 아마 청약 정보로 인사드릴 것 같아요. 6월 청약단지 분석 제4탄 산성역 해리스톤, 어떤 단지인지 청약할 만한지 누가 청약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재밌게 풀어봐 드릴 거니까 오늘도 부탁드리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금 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내일도 오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오세요. 매일 오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